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원 두 번째 강의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플 페이지 15페이지. 마플 교과서의 15페이지 지수의 확장. 자, 오늘 이제 공부를 시작할 내용인데요. 선생님 강의를 첫 시간에 1시간 조금 넘게 찍었는데 선생님 휴대폰의 문제인지 유튜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1시간이 넘어가면 강의 올리는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짧게 줄여서 30분 안에 40분 정도 안에 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할 테니까 일단 오늘 강의 또 잘 들어가 주세요. 아마 지금 강의 거의 마지막 이제 변환하고 있는 과정일 텐데 오늘 저녁에는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건 아마 내일 수요일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의 확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중학교 때 배웠던 무슨 법칙? 지수 법칙이라는 얘기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지수 사이에 있는 어떤 관계에 관한 어떤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뭐지?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다. 즉 밑이 같은 녀석들끼리 곱해졌을 때는 지수끼리 뭐 할 수 있죠? 더할 수 있다. 이게 지수 법칙의 첫 번째죠. 두 번째는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 자, 밑이 같은 녀석들끼리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뭐 해준다? 빼준다라는 특징이 있죠. 세 번째가 뭐냐면 지수 법칙이 a의 x제곱의 전체 y제곱이 되면 지수끼리 뭐 해준다? 곱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규칙일성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 안과 밖의 지수가 서로 뭐 할 수 있다? 위치 변환이 가능하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거는 a의 x제곱, 예를 들어서 b의 y제곱이 있고 이 전체 z제곱이 되면 어떻게 된다? 지수끼리 무슨 법칙? 분배 법칙. a의 xz분의 b의 yz 또는 a의 x제곱 b의 y제곱의 전체 z제곱이 되면 역시 지수의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 뭐한다? 작동한다라고 하는 게 지수 법칙 내용의 핵심이죠. 근데 이 구조는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지수의 확장이라는 건 뭐냐면 중학교 버전에서 이런 겁니다.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은 a의 2 더하기 3에서 5지. 자, 왜? 지수 법칙의 이 지수의 뜻은 무슨 뜻이야? a가 몇 번 곱해졌다? 2번 곱해졌다는 뜻이고 얘는 a가 3번 곱해졌으니까 결합이 되면 총 a가 몇 번 곱해졌다? 5번 곱해졌다는 뜻이잖아. 그 다음 여기서도 뭐냐면 중학교 버전으로 설명하자면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지수끼리 빼주니까 a의 몇 제곱이다? 1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또는 a의 3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이 되면 지수가 0이 돼서 a의 0제곱일 텐데 지수가 0이면 항상 얼마다? 1이다. 이거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 하나 더 해보면 어떻게 되지? a의 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돼? 빼면은 지수의 음수 2지. 자, 지수의 음수 2가 되면 우리가 이 수의 모양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역수꼴로 쓸 수 있다. 자, 핵심이 뭐냐면 지수의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 기호로 생긴다. 즉 역수의 기호다. 무슨 뜻이다? a의 제곱이라는 건 a가 2번 곱해졌다는 뜻이지만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면 그 해석이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a가 2번 나누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여기서는 a의 제곱의 전체 세제곱은 a의 곱해주니까 6제곱. 근데 얘는 다시 거꾸로 a3의 전체 제곱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뭐 이런 거죠. 2a의 제곱 b의 전체 세제곱은 지수의 분배 법칙 2의 세제곱 8 a 제곱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a 6 b의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지수가 확장된다는 뜻은 지수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이 지수가 무슨 수일 때만 배운 거야?
자연수까지만 배웠죠. 즉 어디 포함해서 0 포함해서. 근데 이 지수의 범위가 자연수에서 무슨 수로 확장될 수 있다? 유리수로 확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추가가 되어서 무리수가 추가가 되어서 지수가 어디까지 확장된다? 실수까지 확장된다. 자 여기서는 자연수에서 유리수로 간다는 건 무슨 꼴에 포함된다? 지수에 분수꼴이 들어가는 게 포함이 된다. 즉 정수가 아닌 수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수의 개념이 확장될 때 중요한 원리는 지수 법칙은 지수가 확장이 되든 안 되든 똑같아요. 무조건 똑같은 원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이런 거지. A에 2분의 3 곱하기 A에 3분의 1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럼 A에 2분의 3 더하기 3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통분해서 써주면 되는 거야. A에 6분의 3, 3, 9, 2, 1은 2, 6분의 11제곱 그냥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의 원리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서는 A의 루트 2제곱에 루트 3제곱 어떻게 되지? A의 지수끼리 곱해주니까 루트 6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수 법칙을 쓸 건데 지수의 범위가 뭐가 될 거다? 확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우리가 무슨 법칙? 지수 법칙에 대한 공부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그러니까 소두에 얘기한 대로 이 시간을 지금 여러분도 강의가 길어지면 집중을 안 하잖아요. 어제도 그 중등부 수업할 때도 물어봤더니 애들이 뭐 학교 온라인 수업에서 줌 수업 듣는 것처럼 그냥 뭐 똑같이 노는 거야. 틀어놓고 놀고 뭐 이런 식이어서 여러분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이 온라인 수업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만약에 선생님 강의를 녹화를 하든 실시간을 하든 수업 들을 때 사실은 지난번 줌 할 때도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얼굴이 되면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얼굴을 다 가려버리잖아. 그러는 건 뭐냐면은 수업 때 집중을 열심히 안 하겠다는 뜻이랑 똑같거든. 물론 카메라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수업을 등한시하고 미루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수업을 못 들으니까 집중해서 못 들으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떨어진 거 떨어진 거야. 그냥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또 고민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실은 뭐냐면 이제 원래 듣고 집중해야 될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 건 아니야. 아주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윤리, 양심 이 양심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수록 비도덕적인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지. 뭐 비도덕적인 말에서 좀 웃기지만 그러니까 양심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게 사실은 여러분의 전반적인 인성, 어떤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갉아먹는 곰팡이 같은 균처럼 될까봐 그게 걱정인 거야. 선생님도 물론 여러분이 볼 때 선생님은 뭐 제대로 사시는 아니야. 선생님도 여러분이 모르는 어두운 면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림자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떨어지지 않으려고 선생님도 당연히 노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차피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가 될 것 같고 겨울 방학 내내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모이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 우리가 따로 목요일날 모이는 것도 사실 마음이 편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뭐 편법 아닌 편법 불법을 하는 거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어쨌든 최대한 집중해서 강의를 꼭 잘 들어주세요. 특별히 김영준 알겠지? 자 그럼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문제를 한번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수의 확장. 시간이 또 생각보다 많이 지났네. 자, 볼게요. 자, 지수의 확장 다시 교과서 페이지 15페이지에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컨셉은 이런 겁니다. 지금 지수의 확장에서 공부하는 목적은 지수가 확장되었을 때 이 확장이라는 건 지수에 나타내는 범위가 정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수가 들어왔을 때 그 확장이 되더라도 지수 법칙은 똑같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확장이 되더라도
subject to 뭐지? 지수 법칙은 동일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무슨 법칙은 유지된다고? 지수 법칙은 유지가 될 거야. 그럼 지수의 확장이라는 개념은 뭐냐? 다시 얘기해서 자, 지수라는 거 확장이 될 텐데 잘 봐. 그러면 지수의 범위가 그럼 지수가 있으면 뭐지? 그 아래에 밑이 있을 텐데 결론은 뭐냐면 지수의 범위는 확장되지만 여기 밑이 있지? 밑의 범위는 축소가 될 겁니다. 뭐라고요? 물론 이 내용이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수는 확장이 되지만 밑은 뭐라고? 그 범위가 축소가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수가 확장이 지금 첫 번째가 우리 교과서상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지수가 우리가 이제 유리수,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정수인 것만 배웠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무슨 꼴이 추가가 돼? 분수꼴의 형태가 추가가 되지. 또는 이렇게 할까요? 아까 필기한 대로 할게요. 지수의 범위가 자연수였는데 무슨 정수도 추가가 돼? 음의 정수도 추가가 되어서 지수의 범위가 유리수로 확장이 돼.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야. 그 다음 지수의 그 유리수에서 뭐가 추가가 되지? 무리수의 지수의 범위가 추가가 됩니다. 루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수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죠? 실수라는 범위까지 확장이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지수가 설명할 때 자연수일 때는 잘 봐. 지수가 뭐일 때는 자연수일 때는 밑이 뭐여도 가능해. 양수, 음수 다 가능해. 정확하게 여기면 밑이 그냥 뭐이기만 하면 돼. 실수여도 됩니다. 즉 밑이 양수여도 되고 밑이 0보다 작아도 된단 말이야. 하지만 유리수 범위 밑에서는 밑에 범위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면 양수만 들어가야 돼. 범위가 축소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볼까? 실수라는 단어로 이렇게 할까? 밑이 뭐여도 돼? 양수여도 되고 뭐도 돼? 음수여도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음수 2의 3제곱이 해석이 된단 말이야. 얘 어떻게 돼? 마이너스 8이 되잖아. 왜? 음수가 3번 곱해졌으니까. 하지만 유리수 범위야 분수꼴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예를 들어서 3분의 1제곱은 어떻게 해석될까? 3분의 2라고 할까? 그럼 이건 뭐야? 그럼 얘는 음수가 몇 번 곱해졌는지가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음수가 3분의 2번 곱해졌다는 건 짝수야 홀수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음수여도 되는 게 뭐냐면 자연수에서는 이 지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부호가 음수냐 양수냐가 결정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의 루트 2제곱 뭐예요? 음수가 루트 2번 곱해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지. 따라서 지수의 범위는 이렇게 실수 전체까지 확장이 되지만 밑에 범위는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자연수일 때는 즉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을 때는 양수, 음수가 다 가능했지만 유리수의 범위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수의 범위는 뭘로 바뀐다? 음수로 바뀐다. 이해됐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필기. 자, 강의 정지해 주시고 필기 해주세요. 자, 선생님 또 지우고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책을 안 산 사람은 없죠? 자, 그 다음 내용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하나만 더 필기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필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럼 지수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수 법칙에서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수에서 이제 유리수까지만 정리해 생각해 볼게요. 자,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간다는 건 지수에 분수꼴이 들어간단 말이야. 지수에 무슨 꼴? 분수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수의 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뭐의 해석? 지수의 해석. 뭐라고? 지수의 해석.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듭 제곱근을 생각해 봅시다. A의 n분의 1제곱이랑 자 여기서 얘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3분의 1제곱이랑 무슨 뜻이지? 2가 3분의 1번 곱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2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3번 곱했는데 2가 되었다라고 하는 2의 세제곱근의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수의 분수꼴은 자 정확하게 분수분의 1이야. 역수지. 이해돼? 그럼 이거는 뭘로 바뀌어? 세제곱근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되지? n제곱근의 a로 표현이 되죠. 자 다시 봅니다. 지수가 다시 할게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지수에서 I'm sorry 머릿속에 구상했던 거랑 조금 달라졌는데 미안해요. 시간은 벌써 15분이 흘렀네. 문제 다 못 풀겠는데. 자, 지수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무슨 제곱? M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A가 몇 번 곱해졌다? N번 곱해졌다는 뜻 아니야? A가 N번 곱해졌다. 두 번째, 지수에 음수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니라 음수가 들어갔단 말이야. 정수 중에서 마이너스 M. 그럼 이건 어떻게 바뀌지? 우리가 지수에 음수가 있으면 얘는 역수꼴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시 얘기해서 A가 몇 번 M번 뭐 해졌다? 말 그대로 곱해졌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A가 M번 나누어졌다라고 해서 여기서 해석은 뭐냐면은 자 얘는 해석이 두 가지야. A가 M번 나누어졌다는 뜻인데 여기서 핵심으로 다루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해석은 지수의 그러니까 지수가 음수꼴이면 밑까지 바뀌어서 무슨 꼴로 바뀌어? 역수꼴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지수에 음수가 들어갔다라는 건 음수를 뺀 A의 M제곱의 무슨 꼴? 역수꼴이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의 예를 들어서 n분의 1이 있지. 그럼 이거는 뭐야? A가 n분의 1번 곱해졌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석은 하는 게 아니라 A의 n분의 1이라는 건 결국에는 n제곱근 A니까 잘 봐. 지수에 여기 쓰면 지수가 분수꼴이면 지금처럼 n분의 1이라는 분수꼴이 되었잖아요. 어떤 수에 즉 n제곱의 역수가 되었으면 얘는 뭘 나타낸다? 거듭 제곱 근을 나타내는 거지. 여기는 A가 n번 곱해졌다는 거니까 이건 다른 말로 생각하면 거듭 제곱이고 얘가 몇 번 곱해진 거고 지수의 분수꼴 즉 지수의 분모의 의미는 그러니까 분수꼴 중에서 지수에서 어디에 있는 녀석의 의미 분모에 담겨진 의미는 그리고 얘는 굳이 얘기하자면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지수가 분수꼴인데 그 분수꼴에서 분모에 있는 의미는 뭐지? 거듭 제곱 근이지만 지수에서 분자에 있는 의미는 무슨 제곱이다? 거듭 제곱이라는 뜻이야. 따라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A에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 천천히 할게요. 여기까지. 자, 필기 해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수업 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지만 very very important. 자, 1, 2, 3 A n분의 1 무슨 내용인지 해석해주세요. 됐죠? 자, 정강이 정조주 필기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3번까지 수업 지수에서 자, 다음 내용은
지수의 해석의 그럼 네 번째 버전이나 A의 n분의 m이라는 게 있잖아. 한꺼번에 쓸게. 일단 여기가 쓸게. A n분의 m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의 모양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분모에 있는 지수가 분수꼴이야. 거기다 신경 써야 돼. 지수가 분수꼴인데 분모에 있는 n은 무슨 뜻이지? 거듭 제곱 근의 뜻이고 선생님 결론은 지수가 분수꼴일 때 분자의 의미는 무슨 제곱이라는 거야? 거듭 제곱이라는 거야. 따라서 주어진 A의 n분의 m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거듭 제곱근이니까 n 제곱근 분의 A의 m제곱이라는 형태로 쓸 수 있다. 이걸 바꿔내는 거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2의 5분의 3제곱이라는 건 2가 5번 곱해졌다는 게 아니라 2가 얘는 거듭 제곱근이니까 5제곱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2가 몇 번 곱해졌다? 3번 거듭 제곱되었다. 3번 곱해졌다. 이런 식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확장을 해서 5번을 쓰면 이제 얘 최고 버전 A의 n분의 m은 무슨 뜻일까? 첫 번째 단계는 지수의 음수를 먼저 신경 쓰겠습니까? 음수를 먼저 탈피할게요. 뭘 탈피? 음수 탈피. 그럼 어떻게 돼? 음수는 역수꼴이니까 A의 n분의 m제곱 분의 1로 밖에 안 바뀌어. 바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A의 n분의 m이라는 건 아까 위에서 쓴 거랑 똑같은 거니까 거듭 제곱근 n제곱근 A가 n번 곱해졌습니다. 분의 1이라는 형태로 밖에 안 바뀌어. 바뀌게 된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수의 역수가 들어가지. 왜? 지수가 뭐니까? 음수니까. 이게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해하는 마지막 최종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수의 해석이라고 선생님이 따로 이름 붙인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자, 문제를 몇 가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필기 한번 해주시고 3번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몇 번까지? 유형 3번까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됐죠? 강의 전자식으로 필기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8분 남았어. 할 수 있어. 자, 페이지 18페이지 문제. 자, 선생님 얘기했지 마풀은 현대판 정석이야. 책 개념 설명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선생님 강의 들은 걸 기초로 책을 읽으면 책이 읽혀질 겁니다. 알겠죠? 읽혀질 거예요. 자, 이게 아니죠? 자, 마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 18페이지. 페이지 몇 페이지? 18페이지에 마풀 개념익힘 1번. 1번 유형 보고 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고. 자, 1번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6분의 9의 전체에 마이너스 3분의 4가 있고 다시 이거의 바깥에 어떤 숫자가 있죠? 또다시 8분의 3이라는 지수가 있지.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겉에서부터 해석을 합시다.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돼? 지수끼리 서로 곱한다. 따라서 어떻게 되죠? 16분의 9 제곱분의 이 둘을 곱해주니까 약분 되니까 음수 2분의 1만 남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작업을 해주시는데 자, 먼저 16분의 9인데 16분의 9라는 건 둘 다 완전 제곱수인데 어떤 제곱수야? 4분의 3의 전체 제곱 아니야? 그리고 이거의 바깥에 누가 있는 거야? 음수 2분의 1이지. 하나도 안 어려워. 재밌어 사실은. 그럼 2와 2분의 1을 곱히니까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니 4분의 3의 음수 1제곱이지. 자, 지수의 음수 1은 있으나 없으나 그 음수는 무슨 꼴? 밑에 역수꼴.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3분의 4다. 이게 첫 번째 문제 푸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머지 유제는 여러분이 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9에 확장이 일어났어요. 루트 6분의 1. 그러니까 밑이 다 양수 쪽만 거의 나가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3에 얼마지? 루트 3분의 2가 나왔고 다시 이 전체에 괄호하고 얼마죠? 루트 3이다. 자, 그럼 이 식을 풀어보는데
괄호가 돼 있고 안에 어떤 숫자가 두 개가 돼 있고 루트 3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수의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는 9에 루트 6 곱하기 루트 3 약분하니까 9에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 3에 루트 3이 약분되니까 루트 2만 남겠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계산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자, 우리가 지금 지수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밑이야. 무슨 말이냐? 강조해서 밑을 쓴 거야. 밑이 같아야지만 무슨 법칙을 쓸 수 있어? 지수 법칙 쓸 수 있잖아.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나중에 로그라는 형태를 배우겠지만 로그도 마찬가지야. 밑이 같아야지만 여러 가지 로그 법칙을 쓸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밑이 같아지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9는 뭐의 제곱이야? 3의 제곱이네. 따라서 3의 제곱의 루트 2분의 1 곱하기 3의 루트 2니까 그러면 3에 올라가면 루트 2분의 2 곱하기 3의 루트 2니까 지수법칙 가능하네. 근데 루트 2분의 2는 얼마야?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이 숫자가 루트 2니까 3의 루트 2 곱하기 3의 루트 2가 되니까 3의 지수끼리 뭐 해준다? 더해준다. 곱해주는 게 아니야. 즉 얘가 3의 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틀리는 거야. 얘의 전체 제곱이 아니라고. 루트 2가 두 번 곱해진 거지. 3의 루트 2라는 모양이 두 번 곱해졌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니까 정답은 3의 2루트 2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냥 중학교 때 지수 법칙이 조금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꼴도 들어가고 루트도 들어가고 음수가 들어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거는 9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8에 얼마죠? 3분의 1 그런 다음에 나누기 어떻게 돼? 루트 81분의 지수의 음수 3이죠. 자, 일단은 밑을 신경 씁니다. 밑이 3의 제곱, 2의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분모들이 사라지네. 봐봐. 3의 제곱에 음수 2분의 3이 될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 2가 약분되니까 3의 음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거는 곱하기 얘는 2의 3제곱에 3분의 1이 될 거니까 그냥 2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나누기에 81 자체가 어떻게 돼? 3의 4제곱이니까 얘는 루트 3의 4제곱의 음수 3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지수가 2가 있으니까 2와 얘는 캔슬, 약분 가능하지. 지난 시간에 한 대로.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숫자가 1로 바뀌니까 루트라는 모양, 즉 제곱근이라는 모양은 사라져. 사라지면서 뭐만 남지? 3의 마이너스 6제곱만 남죠. 그러면 여기서 밑이 같은 녀석은 얘랑 얘니까 얘가 계산이 될 텐데 지수 법칙에 3의 음수 3제곱에 나누기는 지수끼리 뭐 해줘? 빼준다고 했으니까 3의 몇 제곱이 돼? 3제곱이 되겠죠. 왜? 3의 음수 3 더하기 6이 되니까. 그리고 2가 되지. 그럼 정답은 3의 3제곱은 27이니까 27 곱하기 2는 얼마다? 54다.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지는 게 지수 법칙의 내용입니다. 자, 이 지수 법칙 계산이 이제 중학교 때처럼 막 이것만 연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원리를 파악하셔서 이 낯설음을 여러분이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문제 보면 문제가 6제곱근의 루트 16분의 6제곱근의 루트 125 곱하기 12제곱근의 4. 지금은 딱 보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 건데, 자, 밑이 다 다르면 알겠어. 얘는 2의 4제곱, 5의 세제곱, 2의 제곱인데, 지금은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냐면, 밑이 너무 다르잖아. 근데 지수에다가, 즉 거듭 제곱근에다가 초점을 맞춰보니까 뭘로 같아질 수 있을까? 6으로 같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분모는 그대로 6제곱근의 16 그대로 쓰시고요. 얘도 6제곱근의 125로 쓰시는데 여기에 있는 얘는 4는 무슨 제곱이야? 2의 제곱이니까 캔슬, 약분되지. 그럼 얘는 1인인데 여기는 바깥의 숫자가 6이니까 6제곱근의 모양으로 쓸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같은 6제곱근 안에 숫자를 다 합쳐질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125는 5의 세제곱 곱하기 2,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이 2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3이 되네. 그럼 이 녀석은 6제곱근에 2분의 5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3 또다시 캔슬되네. 그럼 뭐가 남지? 여기는 2가 남으니까 2는 그대로 써주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루트니까. 그리고 안에는 그대로 얼마다? 2분의 5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분모의 유리화라는 걸 해줘야 되니까 루트 1을 분모에다 곱해주면 분모 5분에다 곱해주면 2분의 루트 10이 우리가 구하는 뭐가 되죠? 정답의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지수의 확장의 활용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 자, 집합 A가 있는데요. 집합 A는 무엇을 원소로 가져? X를 원소로 가지는데 X라는 것은 256분의 1이라는 숫자의 n분의 1제곱인데 n은 0이 아닌 정수인데 이 집합 A의 원소 중 무슨 수? 자연수를 찾으래. 자, 그럼 집합 A라는 것은 256이 아니라 X가 원소잖아, X가. 근데 이 X가 뭐가 되는 건 다양한 숫자가 있을 텐데 이 X가 무슨 수가 되는 걸 찾으래? 자연수가 되는 걸 찾으래. 그럼 자연수라는 건 뭐냐면 밑이 있고 지수가 무슨 꼴이 돼야 돼? 정수.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밑도 자연수인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자연수분의 자연수인 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자연수인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문제가 256은 2의 몇 제곱이지? 8제곱이잖아. 분의 1에 n분의 1을 제곱한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되고 이때 n은 뭐지? 0이 아닌 정수 아니야. 그럼 잘 보세요. 2의 8제곱 1이라는 건 2의 음수 8제곱이고 여기에 n분의 1이 곱해졌으니 이 형태는 2의 마이너스 n분의 8인데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밑은 2 자연수가 들어갔지. 그럼 지수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n분의 8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n은 8의 약수인데 8의 약수 중에서 음수수. 왜? 앞에 음수가 있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아니라고, 자연수가 아니라고. 왜? 얘는 얼마야? 4분의 1이니까. 즉 지수에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자연수가 될 수 없다는 거지. 따라서 음수 1 집어넣으면 2의 8제곱 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음수 2, 음수 4, 음수 8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온다? 4가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거진 흡사합니다. 거진 흡사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자, 마지막 내용 한 번만 더 살펴보시면요. 자, 마지막 내용 세 번째,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듭 제곱의 대소 비교.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자, 무슨 뜻이냐? 세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수의 크기 비교인데 위에 공간을 비교할게요. 수의 크기 비교.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작냐. 모양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값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기준을 찾아야 돼. 이 기준을 자, 뭐가 같거나 밑이 같거나 지수를 통일시켜야지만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즉 숫자를 위아래로 봐봐. 자, 분수에서 잘 봐. 5분의 1이 있고 10분의 1이 있어. 누가 더 커? 분자의 기준, 위에 있는 기준을 맞춰놓으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숫자가 더 크잖아. 근데 만약에 10분의 1과 10분의 3은 분모를 같게 하니까 분자가 클수록 커지잖아. 지금도 똑같은 거야. 밑을 같게 하거나 뭐를 같게 해야 돼? 지수를 같게 해야지만 크기 비교가 된다는 거야. 그럼 세 수가 지금 어떤 수가 있지? 4제곱근에 5가 있고 두 번째 수는
3제곱근의 2가 있고요. 그 다음은요 6제곱근의 6이 있죠. 자 그러면 밑을 보자. 얘가 밑에 있는 숫자야. 갖게 할 수가 없죠. 통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럼 뭐를 갖게 해야 돼? 지금 지수를 갖게 해야 되죠. 자 어떻게 갖게 하냐면 4와 3의 6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죠? 얼마예요? 얼마죠? 12죠. 얼마? 12. 그러면 무슨 뜻이냐? 자, 두 가지 모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지수 법칙 중에 잘 봐. 6제곱근의 2의 4제곱 되면 여기와 여기 숫자가 약분되잖아. 그래서 3제곱근의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것처럼 거꾸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 여기다가도 2를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에서 2분의 1과 3분의 1을 통분할 때 분모를 갖게 하려고 6분의에서 분모 분자에 같은 충격을 주잖아.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은 거듭 제곱근을 그대로 이용을 할게요. 무슨 제곱근? 거듭 제곱근의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4, 3, 6의 최소 공배수가 다 12제곱근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12가 되려면 여기에 3이 곱해지니까 여기도 3의 지수가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돼요? 5의 세제곱은 125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12가 되려면 4를 곱해야 되니까 4를 곱하면 2의 4제곱은 16. 그 다음에 12가 되려면 2를 곱해야 되니까 6의 제곱은 36. 따라서 누가 제일 크다? 첫 번째 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고 얘다.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법칙? 지수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수 법칙을 이용한다는 건 이 숫자가 어떤 숫자지? 5의 4분의 1 아니야? 얘는 2의 3분의 1이고 얘는 6의 6분의 1이니까 지수를 똑같이 갖게 하는 거야. 그러면 5에 통분하는 거야. 아까처럼 12분의 4분의 1이 분모가 12로 바뀌었다는 건 3배가 됐으니까 5의 12분의 3제곱.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2의 12분의 얼마지? 12분의 얼마지? 4제곱. 그 다음에 6의 얼마죠? 12분의 얼마지? 2제곱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지수에서 이거를 갖게 했는데 나머지 셈 어떻게 갖게 하냐고 이렇게 쓰는 거야. 다시 3제곱만 안으로 넣어. 그럼 어떻게 돼? 5의 3제곱분의 12분의 1이 되잖아. 그게 얘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뭘 쓰는 거야? 거듭 제곱근을 갖게 하고 쓰는 게 제일 간단하죠. 또는 얘가 좀 힘들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 자 루트 2와 루트 3 중에 누가 더 크죠? 당연히 루트 3이 더 큰데 어떻게 할 수 있지? 양변을 동시에 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2하고 3 나오지. 그래서 얘가 크다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숫자들이 다 양수니까 지수법칙 이용하는 건 사실 이런 거지. 이 전체를 몇 제곱 해줘? 12제곱을 해준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4제곱근의 5의 전체 12제곱. 얘를 한꺼번에 약분시키려고. 그 다음에 3제곱근의 2의 전체 무슨 제곱? 12제곱. 그 다음에 6제곱근의 6의 전체 12제곱을 하게 되면 이 12제곱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캔슬 약분되니까 뭐만 남아? 5의 세제곱만 남죠. 얘하고 얘 약분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2의 몇 제곱? 4제곱 16만 남죠. 그 다음 이거 전체에서 하게 되니까 6의 제곱만 남아서 결국 답으로 바뀌게 된다. 첫 번째 아까 쌤 계산한 거랑 똑같지. 그래서 근데 현장에서 쌤 여러분 얼굴을 보고 좀 대면을 해야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또 계속 이어서 선생님 나머지 1단원의 나머지 문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에는 현장 강의 때는 이 내용들을 숙지된 상태를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수업 여기까지.